사람이 안 보이면 깜빡해갖고 검수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안전의 문제가 등한시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이하린 변호사, 그리고 오늘 이 문제 취재하고 돌아온 김민욱 콜롬보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오늘 부산항 항만 내에 작업자들의 위험 천만한 작업 실태 취재하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네. 부산 신항에서 이 20대 외주업체 검수원이 이 컨테이너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사고 현장으로 가보시죠. 부산 신항 부산 뉴 컨테이너 터미널 BNCT. 현장 작업자들이 컨테이너 주변에서 사고 수습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15일 일요일 아침 7시 10분 이 터미널 2구역 앞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인 스트레들 캐리어의 집게가 바닥에 놓여있던 컨테이너를 충격했습니다. 집게에 부딪힌 컨테이너 하나가 밀렸고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검수 작업을 하던 검수원 24살 김모 씨가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법위반 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면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스트레들 캐리어의 집게를 컨테이너 높이보다 낮게 운행하다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레들 캐리어의 적정한 안전 운전 높이는 4.7m인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깜빡해갖고 검수원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언더맨한테 무전을 해서 검수원이 안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스트레들 캐리어 운전기사 31살 A씨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육생이었습니다. 터미널 자체 규정상 120시간 미만 교육생은 혼자 작업장에 투입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생의 연습 시간은 약 100시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4번조차 없는 이 교육생은 일요일에 작업반장 4번으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6시에 작업장에 투입됐는데 투입된 지 1시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하역 작업의 총감독관, 즉 포맨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타 터미널과 달리 이 작업장에는 검수원에게 무전기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산항의 안전 불감증이 입사 1년도 안 된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부산항이 세계 환적항 1, 2위를 다투는 곳인데 말이죠. 참 이런 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났다는 이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이거 휴일 새벽에 신입 혼자서 그 큰 시설을 그럼 다뤘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 사고를 낸 이 스트레들 캐리어, 네. 흔히 이제 SC라고 부르는 이 장비가 규정대로 사용되지 않은 건데요. 보통의 터미널에서는 이제 야드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제 트레일러 차량이 이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이동합니다. 반면 이 BNC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직 배열 자동화 방식을 채택해 이 스트레들 캐리어만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겨 이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경우 높이가 12m에 달하고 진동도 상당해 운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훈련 안 된 입사 6개월 차가 혼자 장비를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이가 12m라고 해도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더 많아요. 화물차가 가면은 덜컹덜컹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 2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숨진 검수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김 기자, 이거 당시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검수원 김 씨는 올해 1월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이 검수라는 회사인 이 H업체의 소속인데요. 이날은 이 새벽 1시 30분에 현장에 투입돼 밤샘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이 포맨이라는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는 상태였고요. 이 같은 하역 공간에서 또 교차 체크해야 할 언더맨도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진 못했던 것으로 현장에서 보입니다. 안전을 체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도 제 임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사망 사고가 이어지기까지 충분한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한 검수원 출신의 한 항만 작업자는 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이 검수를 하다가 이 공중에 떠 있는 컨테이너에 매달리는 등 이 검수 작업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구조적인 부분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 보통 항만 노동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항만에 취직해서 제대로 된 뭐 안전을 좀 보장받고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이 BNCT 터미널, 사고가 난 터미널인데요. 이 소유는 BNCT 자체고요. 근데 BNCT가 원청이 돼서 다시 그 운영은 INK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고를 낸 스트레더 캐리어 운전기사는 이 INK의 협력사인 D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BNCT가 원청이고 그 밑에 INK, 그 밑에 D 업체. 이런 식으로 하청 밑에 또 재하청 이런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청이 재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비용 절감할 수밖에 없고 비용을 아끼는 대신에 안전의 문제가 등한시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흉기나 다름없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다루는 작업장에서 이토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허술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 문제 말고 그러면 시설의 문제는 또 없었습니까? 이 현장 작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BNCT가 문을 연 2012년 당시에는 이 라싱 플랫폼이라는 작업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바닥에서 컨테이너 검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 2, 3층 높이의 이 크레인에 이 플랫폼을 설치해서 검수 업무를 안전하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없다는 거죠. 현장 작업자들은 운영사 측이 이 작업 공정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라싱 플랫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C가 그 장비가 크고 빨리 바로 죽잖아요. SC들 다니는 데는 사람이 아예 못 다니도록 플랫폼이 있었는데 생산 수량이 안 나오니까 그걸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면 방금 주장대로 라싱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으면 우리 숨진 그 사람이 그 위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그죠? 지상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참 물론 뭐 현장 작업자의 주장이긴 한데 이거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터미널 운영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 박사님? 터미널 운영사 측은 이 현장 작업자들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이 운영사가 어떤 시설 장비를 철거를 하거나 할 때에는 이 안전을 담보로 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철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장 작업자와 사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거 뭐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될 테고요. 이거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부산항 전체를 한번 놓고 보죠.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부산항에서 있었던 재해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는 지난 2008년 4건을 시작으로 한동안 줄거나 사고가 없다가요. 지난해 5건, 또 올해 3건으로 최근 2년간 부쩍 급증한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부산항에서 사망한 건수만 해도 16건, 또 중경상은 무려 113건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만 내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부산 시민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그럼 사망사고가 2008년에 반짝 좀 많았다가 한동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급증했는데 이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올해 이 부산항에서 발생한 이 3건의 사망사고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10월 19일 저녁 7시 부산 신항 오부드 정비동에서 이 40대 정비 작업자가 스트레더 캐리어 장비 점검을 하다가 이 갑자기 작동된 유압 프레스에 끼어 숨졌습니다. 또 지난 1일 밤 10시 50분에는 북한 간만 부대에서 퇴근하는 40대 장비기사가 야득 트랙터에 치여 숨지기도 했고요. 이번 신항사고까지 3건 모두 휴일, 이른 아침 또는 야간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주중에 일이 몰리다가 휴일에 일이 느슨해지면서 안전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사건 3건이 다 주말 야간에 주로 났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가 주말에는 좀 이제 일감이 줄어드니까 좀 한가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긴장도도 좀 떨어지고 또 야간이니까 아무래도 어둡고 하니까 시야도 좁아지고. 참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점검, 대책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8개 부두를 대상으로 이 부산항만공사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네, 검수원을 포함해서 라싱 등 이 항만 하역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 종사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신항 BNCT도 안전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밀림 방지 장치를 실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전기를 지급하고 신호등 설치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자격 여부도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 검수원이 이 직접 이 눈으로 보고 검수하는 이 작업 자체를 네. 원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견을 아예 위험한 그 장소에서 사람을 빼는 게 맞다. 맞습니다. 네. 자동화를 통해 갖고 충분히 이 원격 제어나 그런 걸 한다면 굳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는 걸 좀 나갈 필요 없이 그런 사항들을 줄일 수가 있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관련해서 대책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소속에 있는 이 민주당의 윤준호 의원인데요. 네. 이 관리 사각지대인 민자부두도 이 정부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을 네.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법안을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역회사가 5, 6개 난립이 되어 있고 관련되는 인원들만 5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제도, 그다음에 감독권을 강화하자 취지로 항만 김용균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참 12년 동안 부산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6명, 그리고 다친 사람은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롬보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